현재 시각 2월 7일 오전 9시입니다. 어저께 저녁 때랑 오늘 아침에 눈이 좀 왔죠. 예. 길 다닐 때 좀 미끄럽지 않게, 그러니까 밖에 미끄러우니까 좀 조심조심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번 겨울 마지막 추위 같은데요. 예,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예, 건강 잘 챙기세요. 그래야 몸이 건강해야 돈도 벌고 하죠. 요거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채널 구독 안 하신 분은 전체 알림 설정까지 좀 해주시고요.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기 따봉 버튼. 보는 거는 이제 바이낸스에 있는 비트코인 차트고요. 조금 계속 흘러내리죠. 여기 박스권을 여기 보이시죠? 예, 요 박스. 여기 일봉 지지 매물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도 지금 다시 음봉 도지 캔들 형태가 나오긴 했는데요. 위로 돌파도 못하고 아래로 돌파를 못했어요. RSI는 제가 여기 쌍바닥 형태가 계속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근데 위로 아직 올라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라가려면 얘가 이렇게 타고 지지받는 모습 이렇게 보여야 올라갈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많이 미국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유입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반감기 이슈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면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갈 거다 그랬는데 지금 계속 횡보 조정이 나오고 있죠. 예, 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예, 11월 초보다는 뭐 올라가긴 했지만 올라간 만큼 또 거의 다 내려가.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게 빠진 상태죠. 예, 그래서 거의 제자리로 돌아온 상태인데 조금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그 비트코인 그 미국의 달러 패권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가지고 브릭스 아시죠? 브릭스.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그 브릭스라는 협의체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그 지네 나라 거기 안에 브릭스에 있는 나라들끼리 각 그 나라마다 통화는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기로 했지만 그 나라끼리의 무역 결제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하자고 협의가 됐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건 달러를 이제 탈피하려고 하는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각국의 어떤 통화를 만약에 브라질이랑 러시아가 루블화로 이제 국제 거래, 자기네 무역 대금을 결제를 한다고 하면 이게 사실 달러가 지금 현재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걸 쓴다고 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또 러시아도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항상 그 변화가 있기 때문에 뭐 수요 공급 이런 거, 뭐 루블화를 푼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다른 나라에서 써줄 것인가, 아니면 자기네가 이제 풀려고 하는데 그 무역이 적자인지 흑자인지 이런 것도 다 따져야 되고, 그래서 결론은 비트코인으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오페크 같은 경우에도 석유 그 협의 기구 있죠, 네, 국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가지고 그 나라들끼리도 지금 비트코인을 한번 써볼까 이렇게 지금 논의 중이고, 그다음에 남미 연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계속 지금 그런 논의를 하고 달러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고 미국 지배하에서 그거를 좀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데, 결론은 본인들의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화폐들, 그거는 이제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게 없죠. 뭐 해봐야 옆 나라 몇 나라 정도, 옆에 있는 몇 나라 정도. 그러면 결론은 가치 유지를 하면서 이게 달러에 대항할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밖에 없다고 이제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언제 올라갈 것이냐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게 궁금하긴 한데, 본격적으로 중국이 참전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굴을 하거나 뭐 이렇게 다 해서 보유한 수량이긴 한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그 불법 도박 자금이나 이런 거를 압수한 그 물량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암암리의 채굴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뭐 거래도 하고 있고,
중국에서 이제 부자들이 홍콩을 통해 가지고 뭐 비트코인을 이제 사면서 중국에 있는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 또 몇 년간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이 엄청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위안화를 또 무역 대금으로 쓰자니 이걸 써주는 나라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적자란 말이죠. 적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달러를 풀면 쓸 나라들이 많아요. 달러 수요가 많은데 중국은 무역 흑자 국가란 말이죠. 예,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풀려고 해도 쓰는 수요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했을 때 결론은 비트코인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이 참전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공개적으로 수면 위로 올려서 야, 우리나라도 이제 비트코인 다 거래할 거야. 공식적으로 이제 딱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지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비트코인 바이낸스 차트 기준으로 청산 맵인데요.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위쪽에 물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 붙어 있는 건 볼륨이 아주 가까운 데는 롱 대기 물량이 조금 더 많은 상태고요. 이게 지금 상방으로 돌아가려면 여기를 벗어나야 돼요. 지금 마켓 스트럭처가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됐죠. 예, 그러면 올라갔다가 여기서 한번 상승이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깨는 모습이 나오고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우리가 진입해는 타점은 한 요 정도 부근이에요. 이게 여기 이전 고점을 깨고 내려와서 눌렀을 때 여기 이 지점을 바라봐야 되는데 확실하게 내가 물리지 않고 들어갈 타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올라갈 거라고 지금 확신이 드는 상태에서는 지금 아래쪽에 지금 일봉 지지 매물대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려올 때마다 제가 계속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94K, 94.8K 요 정도가 깨지지 않으면 꼬리 달고 올라가는 것들은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완전 하방으로 이렇게 이탈을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내려올 때마다 사서, 그러니까 내려올 때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거는 내려오는 걸 확인을 하고요. 이렇게 꼬리처럼 올라갈 때 있죠. 예,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들. 1시간 차트나 뭐 30분 차트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올라갈 때 차트 변하는 거, 구조 변하는 거 보고 따라가시면 돼요. 분할 매수도 엄밀하게 따지면 내려올 때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사는 겁니다. 올라갈 때. 그러니까 차트를 전체적으로 일봉에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시간 차트 들어가서 살짝 올라갈 때 여기선 난 내려올 때 분할 매수를 하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내려올 때 사면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긴 꼬리 형태, 일봉에서는 이렇게 꼬리 형태가 말아 올려지는데 1시간 차트 가면 차트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나는 분할 매수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대신 일봉상에서는 좀 하락이 나온 상태에서 내가 올라가면서 사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캔들을 확인해 보면 이런 꼬리 형태가 나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타를 치시는 분들도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정도는 좀 지켜보시다가 그 다음에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되거든요. 특히 선물하시는 분들은 좀 그날 매매를 좀 끝내세요. 밤새 이제 오버나잇 하는 매매는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인 같은 경우에 코인은 지수와 어떤 원자재 그 성격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의 지수를 전체 대표하는 그런 성격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가상화폐에서 이제 이게 디지털 금 역할을 지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나스닥은 이제 지수잖아요, 지수.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버나잇을 안 합니다, 절대. 그리고 이제 금이나 뭐 오일 이런 것들은 이제 오버나잇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배율을 뭐 1, 2배 쓰지 않는 이상은 선물로 그 이상 쓴다고 하시는 분들은 데이 트레이딩으로 그냥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뭐 내가 롱을 잡았는데 더 갔다고 해가지고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뭐 몇 시에 주무시든지 잠들기 전에는 항상 매매를 끝내는 걸 원칙으로 하시면 돼요. 내가 새벽 3시에 잔다 그러면 한 2시 반까지는 그냥 마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물, 현물 포함해 가지고 이런 라인들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더보기란이나 여기
고정 댓글에 저희가 무료 소통방 입장 관련 문의 링크 달아놨어요.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본인 해당되는 거, 뭐 전자책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강의, 영상, 그 다음에 실시간 관점, 그 다음에 본인 보유하고 계신 종목인데 뭐 물렸다 아니면 수익 중이다, 어디서 매도, 추가 매수해야 돼요,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보시면 해당되는 걸 총 그 다 체크해가지고 여기 전화번호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남기셔가지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은 저희 텔레그램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텔레그램 어플 없으신 분들은 미리 설치하셔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물 위주로 이제 지금 적어 놓긴 했는데 현물 타점이 많이 나가죠. 하락장에서도 지금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수익 달성한 것들 현황이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차트 교육 영상 캡처해 놓은 화면이니까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수익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업비트 차트는 일단 여기 하락 추세선은 벗어난 상태인데, 여기서 고점 매물대 여기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매물대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승 중에 페어밸류 갭인데 이 갭이 아직 하락 돌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약간 횡보를 더 보이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모아 가신다는 개념으로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일봉 보시고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분할해 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플은 3,805원이 엊그제 아침에 종가 마감하고 어제 아침에 종가 마감하고 오늘 아침에도 지금 하방으로 향했죠. 아래쪽 지지 매물대는 3,450원에서 3,200원 부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분할로 추가적으로 더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RSI는 리플이 업비트 상에서는 과매도권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매물대 이렇게 쌓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마켓 스트럭처가 완전 변하면 이제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 지금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전체적으로 제가 러시아나 중국, 그 다음에 오페크, 그 다음에 남미연합 이런 데서 비트코인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특히 달러 패권을 더 유지를 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트코인을 축적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언제 어느 시점에서 확실하게 딱 올라갈 거다 그거는 알지는 못합니다. 완전 바닥은 잡지는 못하지만 차트가 지금 현재 내려올 때는 그냥 세일을 하는구나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 두려워하지 마시고 차트는 올라갑니다. 분명히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 잘 보시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올라갈 때 빵 뚫었을 때 그때 좀 안 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트 패턴이나 뭐 물론 이런 것도 보고 다 여러 가지 보면 좋겠지만 차트는 항상 누릅니다. 눌러요. 내가 안 올 것 같아도 누릅니다. 돌파가 나오면 항상 거기서 어떤 이익 실현 물량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그래서 일봉상으로 만약에 큰 돌파가 나오면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눌림 기다리셨다가 들어가시면 돼요. 돌파해서 들어가면 손익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심리와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 있으면 여기 고점인가 하고 나 수익 봤으니까 좀 팔아보자. 그런 물량들이 많이 쏟아지는 데서는 큰 하락이 나오는 거고요. 상승 중에서도. 그 다음에 좀 바닥에서 이제 나 여기 바닥을 잡고 싶은데 그 욕심을 좀 버리세요. 바닥이라고 생각이 된 데는 돌파가 나온 이후에 눌림이 왔을 때 이전 저점이 바닥이라고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닥은 못 잡아요. 잡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피보나치나 어떤 지표, 매물대 이런 근거로 매매를 한다고 해도 그런 것들을 해도 바닥을 잡기가 확률상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들어가려면 돌파가 나온 이후에 눌림을 기다려라. 그러면 80% 이상은 수익을 보신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천천히 매매를 하세요. 그래서 내려올 때도 무서워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도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와가지고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면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물을 하는 이유는 하락장에서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현물 위주로 지금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현물은 올라가야만 이제 수익이잖아요. 근데
내려올 때도 내가 수익을 보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현물의 어떤 숏 해징, 롱 해징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후에는 또 리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또 주말이 되는데 지금 오늘 경제지표 발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비농 고용지표, 그 다음에 평균 시간당 임금 뭐 이런 것들 별 3개짜리 있죠. 실업률도 발표가 있네요. 예, 이런 것들 10시 반에 보통 많이 발표를 하죠. 예, 우리나라 시간으로 미국 그 발표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니까 잘 시간대 잘 보시고 한 10시 반 정도에는 나는 매매를 좀 하지 말아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추세대로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황이 오늘 주말이 또 접어들고 하니까 약간 횡보를 더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봉 지지 매물대 바이낸스 차트 기준으로 97,700달러에서 96,000달러 요 정도 사이에서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잘 지켜보시고요. 박스 안에 들어있으면 횡보입니다. 그런 것들 잘 파악하시고 주말 이틀 동안 또 잘 준비하셔서 수익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올라가는 장이 조만간 시작이 될 겁니다. 어저께는 이제 해시리본 같은 경우에도 캐피큘레이션이라고 이제 미리 신호가 떴죠. 그래서 한두 달 있으면 또 상승이 나오고 그런 패턴들이 보였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상승이 조금 오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준비를 하셔서 같이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